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한우 오마카세 끝 마장동 보냄브레드 신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하동간에 고기를 납품하던 88 정류점의 고기를 최고로 쳤다면 지금은 보냄브레드 고기를 최고로 치죠. 1978년 마장동 최초의 한우 유통 전문 회사인 한우 고향으로부터 보냄브레드 역사는 시작됩니다. 지금의 정상원 사장님은 2세 경영인인데요. 보냄브레드 오마카세를 위해 작정하고 식당을 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술 먹다가 좋은 고기는 자기가 구할 수 있으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마장동 보냄브레드 본관에 7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보냄브레드 신관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여기이죠. 사용하는 고기도 조금 다른데요. 신관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모두 한우 암소 1++ 등급이라고 합니다. 1층은 정육점 겸 라운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고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간단한 식사도 가능합니다. 세팅비는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네요. 2층은 캐주얼 다이닝으로 운영 중인데요. 오픈된 공간입니다. 테이블이 있고 가운데 숯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일반적인 소고기 구이집이나 정육식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차림비는 1인당 1만원을 받고 있고요. 꽤 다양한 반찬이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1인 9만원에 맡긴 차림이 있는데요. 고기는 1인당 300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층은 아직 오픈 전인데요. 20만원 전후에 오마카세 공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중순에 오픈하는 파라다이스 시티 이후에 오픈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나와 있었던 셰프님을 따라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스피키지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려한 지하 세계가 나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스피키지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스피키지는 192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금주법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술집들은 무허가 상태로 몰래 계속 술을 팔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간판이 없고 입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위스키바가 상당히 많죠. 이때 바텐더에게 스피크 이지, 즉 조용하게 술을 주문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후 스피크 이지는 주류 밀매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남동에 스피키지 몰타르가 있고 포시즌 호텔에 있는 찰스 H 바가 있겠네요. 정식 오픈은 3월 2일이었고요. 현재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예약이 불가능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예약이 어려울 뿐입니다. 보통 3개월 뒤에 예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6월 달에는 9월 달 예약을 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가격 정책이 독특하죠. 8인까지는 무조건 250만원 정액제입니다. 4명이 가도 250만원, 8명이 가도 250만원인데요. 최대 10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8명 이후로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10명이 가게 되면 310만원이죠. 이날은 10명이서 방문을 했고요. 310만원 식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냄브레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콜키지 프리라는 점인데요. 향후 와인잔 교환 수량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니 예약할 때 정확한 콜키지 정책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산페그리노 탄산수하고 콜라, 스프레트 등을 냉장고에 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된 음료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참숯이 들어왔습니다. 보냄브레드에서는 비장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가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고기의 수창이 너무 강하게 배어서라고 합니다. 오늘 고기를 책임져 주신 정해찬 셰프님인데요. 정말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요리 공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고기도 너무 잘 구우시네요. 셰프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화로는 3군데 있지만 메인 화로는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3군데 다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기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하나의 화로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약 인원이 10명인 날에는 정말 고기 굽기 바쁘시다고 하네요. 고기는 보통 1인당 600g 정도 준비가 되는데요. 부족하면 더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요청드려서 더 먹었습니다. 앵콜이 가능한 한우 오마카세는 아마 보냄브레드 뿐일 것 같습니다. 와인잔은 리델로 준비가 되었네요. 오늘의 와인들입니다. 약속인 한 것처럼 다들 레드와인만 가져왔는데요. 다행히 한 분이 샴페인을 가지고 와서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샐러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육회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샐러드는 샐러드죠. 첫 번째 고기는 단연 안심이죠. 32개월 된 한우 암소라고 하는데요. 보냄브레드에서는 30개월에서 35개월 된 암소고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 정도 마블링이면 단연 BMS9이죠. BMS는 고기 마블링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Beef Marbling Score의 약자입니다. 한국에는 9단계까지 있고요. 일본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실제로 일본의 고베규나 bungo규를 보면은 마블링이 훨씬 더 촘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심은 원래 숙성을 오래 하지 않는데요. 보냄브레드에서는 2주에서 3주 정도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3개 중에 2개는 안심이었고 하나는 샤토브리앙이었는데요. 샤토브리앙이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심은 시어링 기가 막히게 구워서 잠시 레스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프랑스 샴페인이 서빙되었습니다. 가격이 꽤 비싼 샴페인이라서 그런지 맛이 꽤 좋네요. 안심을 레스팅하는 사이에 등심이 나왔고요. 등심을 굽는 사이에 안심을 잘라서 내주셨습니다. 두툼한 두께와 구운 템포까지 정말 완벽한 고기였습니다. 고기 크기도 큼지막해서 아주 좋네요. 사각거리는 표면의 식감과 부드러운 속살의 식감, 그리고 터지는 육즙을 모두 간직한 정말 맛있는 안심구이였습니다. 기타 잡다한 추가 요리 없이 소금만 살짝 찍어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네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한 점이었습니다. 새우살이 엄청나게 크게 붙은 꽃등심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마블링이 죽여주죠. 등심은 살치살이 붙어있는 등심, 꽃등심, 채끝 등심이 있는데 이날은 꽃등심과 채끝 등심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역시 시어링 살벌하게도 내주시는데요. 등심은 새우살과 알등심을 구분해서 2번 내주시네요. 고기 속에 살벌하게 박혀있는 지방층들 보이시죠? 정말 고기 품질은 최고입니다. 씹을 때 저 지방층에서 터지는 고기의 고소한 맛 때문에 저는 등심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분량 가득 머금은 꽃등심이 나왔습니다. 역시 트러플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네요. 씹는 맛까지 좋은 등심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서빙된 타리마힐, 이건 제가 가져간 와인인데요. 평점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와인이죠. 역시 맛도 좋네요. 그리고 나서 새우살이 나왔습니다. 생와사비 살짝 올려주셨는데요. 기름진 맛이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새우살의 명성만큼이나 고기의 부드러움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양이 조금 작아서 아쉬웠지만 역시 새우살은 최고였습니다. 스테이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끝 등심이 나왔습니다. 촘촘하게 박힌 마블링이 살벌하네요. 시어링 살벌하게 구워주시는데요. 소눈빛 속살이 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채끝 등심, 역시 맛이 끝내줍니다. 씨겨자랑도 같이 먹어봤는데요. 역시 궁합이 좋네요. 맛있습니다. 치맛살이 나왔습니다. 양이 꽤 많네요. 보통 치마살에서 보기 힘든 마블링인데요.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치마살에서도 시어링은 빼먹을 수 없죠. 조금은 씹는 질감이 있는 등심 다음에 먹으니 부들부들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씹으면서도 거슬리는 식감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서도 육즙은 팡팡 터집니다. 치마살도 맛있네요. 그리고 나왔던 안심추리. 안심추리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위인데 안심의 양쪽 끝에서 길게 이어져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잘게 잘라서 나온 것 같아요. 안심의 담백함과 쫄깃한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하네요. 안심추리는 영양 부추와 함께 내주셨습니다. 부들부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던 안심추리. 부드럽게 올라오는 육향도 좋고요. 맛도 좋네요. 고기는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념갈비인 줄 알고 갈비가 좀 빨리 나온다 싶었는데 부채살이라고 하네요. 부채살은 앞다리 쪽이라서 육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으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양념 맛이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맛도 좋았습니다. 두께가 비교적 얇고 칼집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굽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고기 정말 잘 구워주셨습니다. 양념이 진하게 배어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익숙한 양념갈비 맛이 났고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쫄깃한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양념 때문인지 밥이랑 김치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네요. 다시 한번 신박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양념 안심이네요. 처음에 나왔던 안심과는 커팅이 다르고요. 크기가 다른데 거기에 양념까지 더했습니다. 이런 고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어떻게 내주실지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자른 뒤 한 번 더 굽고 별도의 레스팅 없이 주시는데요. 물론 고기의 두께부터 달랐지만 굽는 방법도 다르네요. 처음에 내줬던 안심보다 조금 더 익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고기 씹는 맛이 좋았고요. 식감이 살짝 다릅니다. 양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맛있다는 느낌이 강했던 부위였고요. 마지막에 앵콜을 부르게 되는 그런 부위였습니다. 육향도 살짝 있었고 스모키한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맛이 좋은 와인이 서빙되었습니다. 미국 나파밸리 와인인데요. 역시 나파밸리 와인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나파밸리가 상당히 뜨는 느낌입니다. 무지하게 비싼 그릇에 나왔던 오늘의 안창살. 저 그릇이 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 위에 안창살이 올라가 있는데 역대급 비주얼입니다. 완전 최상급이네요. 쫄깃한 식감이 사진으로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꽤 큰 한 덩어리를 주셨는데요. 역시나 쫄깃한 식감 일품이고요. 기본 좋은 육향에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안창살도 너무 맛있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생갈비가 나왔습니다. 사실 가장 기대했던 부위가 생갈비였는데요. 등심, 안심 다 맛이 좋지만 제대로 된 한우 생갈비는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제대로 하는 곳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죠. 보냄브레드 갈비 역시 때깔이 장난 아니네요. 생갈비의 단짝 친구 양념갈비도 나왔습니다. 역시나 양념이 잘 배어서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밥이 나오네요. 고기 플레이트를 치우고 한상 차림으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식사입니다.
사골물이 들어간 물로 밥을 지어서 구수한 향이 좋은 밥에 등심 장조림과 각종 반찬, 그리고 장아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우려낸 도가니탕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역시 고기가 좋으니까 도가니탕 맛도 장난이 아니네요. 도가니도 듬뿍 들어있어서 맛이 더 좋았습니다. 진득한 맛이 일품이었던 도가니탕, 이거 정말 너무 맛있네요. 살짝 모퉁이우와 겹치는 느낌이긴 하는데요,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진득한 맛만을 따진다면 모퉁이우가 조금 더 진했던 것 같은데 둘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불고기도 주시네요. 물기가 자작하니 밥도둑입니다. 맛있네요. 고기 정규 코스는 사실상 끝이 났는데요,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하니까 급하게 공수해 주신 토지살이 나왔습니다. 역시 양이 푸짐하네요. 고기 플레이트가 없어서 별도의 플레이트에 하나씩 다 준비해 주시네요. 이러한 세심한 부분도 좋죠. 육향이 상당히 진했지만 부들부들한 맛은 그대로 간직했던 토지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사와 세 번째 식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안심으로 만든 가츠산도와 필라델피아식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안심을 튀겼다고 하는데요, 그 두께와 익은 정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요리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진처럼 부드러운 안심이 두툼하게 들어간 가츠산도의 맛은 정말 끝내주네요. 다만 트러플 마요네즈가 들어갔었던 모퉁이오의 가츠산도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의 두께난 맛은 감탄이 터지네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유난히 컸던 가츠산도도 완전 굿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식 샌드위치인 필리치즈 스테이크라고 하네요. 고기를 얇게 썰거나 다져서 길다란 빵에 넣고 치즈를 녹인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왠지 영철버거가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녹진한 치즈의 맛과 품질 좋은 고기의 육즙, 그리고 부드러운 빵의 조화가 꽤나 좋았었는데요, 무심하게 옆에 놓여있던 할라피뇨도 반갑네요. 그리고 또 나온 양념 안심. 대부분 이 양념 안심을 아주 인상 깊게 먹어서 조금 더 요청드렸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십니다. 아직 집에 가서는 안 되죠.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부들부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은 완전 최고입니다. 양념 안심 완전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드렸던 생갈비,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몇 점 못 먹었던 탓에 조금 더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방문하셨던 사장님께서 원래 생갈비는 앵콜로 안 주시는데 하시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시긴 했습니다. 불향 제대로 입혀서 아주 맛있게 잘 구워주시네요. 진짜 생갈비는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기름 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생갈비는 저에게 최고의 부위입니다. 야들야들한 식감, 터지는 지방과 육즙, 그리고 고소한 맛까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불향도 강하게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워주신 안심추리, 쫀득한 식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은 비주얼입니다. 따로 앵콜 요청을 드린 부위는 아닌데요, 좀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이날 마지막 고기였습니다. 보냄브레드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쌀국수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스지와 안심을 듬뿍 넣어서 만든 진득한 국물이 끝내주고요, 고수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맛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마무리 디저트로는 메론과 귤이 나왔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한우 오마카세의 끝판왕을 직접 경험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특히 국내 한우 오마카세 중에서 앵콜이 가능한 곳은 여기뿐일 것 같네요. 사장님 모토가 배 터지게 먹여서 집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날 10명 모두 배가 빵빵하게 집에 갔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간을 2개로 늘렸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예약도 예약이지만 1인당 30만원을 내고 고기를 먹을 사람 8명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2층과 3층의 오픈 소식은 반갑습니다. 고기의 양은 적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보냄브레드의 품질 좋은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저도 조만간 2층 캐주얼 다이닝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